2021년 7월 1일에 운영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산업재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정수기를 필터를 교환하러 가거나 혹은 뭘 하거나 하는 행위들 이런 것도 이런 업무 중에 발생한 모든 것들을 다 산업재해라고 통칭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기를 설치하는 거, AS를 하는 와중에 발생하는 일들, 그 다음에 점검을 하다가 발생하는 일들, 혹은 내가 고깃집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업무 중에 차를 이동해서 고깃집 가다가 사고를 하는 것도 산업재해예요. 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일 안에서 업무 중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산업재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에서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얘기합니다. 저희는 육체적인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동도 함께 병행하는 정말 어려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업무상 뭐 재해, 사고, 질병, 사망, 직업병, 출퇴근이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른 건 알겠는데 직업병이 뭔가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의 학비 노동자들을 보시면 알아요. 학교 비정규직, 그러니까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의 이슈가 폐암 이슈죠. 폐암이 왜 발생했느냐? 밀폐된 공간 안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조리흉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환기시설이 없는 거예요. 십수년을 그 안에서 일어나 보니까 나도 모르게 폐암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 방문 서비스 노동자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직업병이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등골격계로 쉬운 얘기로 하면 골병입니다. 골병. 오랜 시간 동안 나한테 질병일 수 있고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업무 중에 자동차로 일을 하고 이동을 하고 고깃집에 가는 길에 앞차를 깜빡하고 딴 거 하다가 모르고 실수로 빵 박았어요. 산재가 안 되나요? 다 돼요. 나도 돼요. 내 앞차는 내가 내 사보험으로 해줘야지 내가 산재보험으로 내 앞사람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 되시죠? 네. 나도 다치면 나도 산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수기 설치하다가 가위로 트윈선을 자르는데 내 손도 같이 잘랐어요. 산재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거 다 됩니다. 왜? 부가실 책임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2번 근로자의 고의행위,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그것이 원인이 된 것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자해공갈단들 있죠. 차가 오는데 빵 박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일부러 그리고 내가 다친 것이 그 원인이 범죄의 목적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질문 한 가지 들어볼게요. 이건 없습니다. 커피 쿠폰. 자살은 산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된다. 자살? 된다. 아니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자살을 했는지에 따라서 네, 저는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요즘 뉴스에 보시면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갑질과 피해 사항들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죽고 싶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학생을 가리킴에 있어서 뭐 학부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갑질이라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극단적인 선택이라면 그게 내 자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기인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면 그것은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약간의 힘은 들어요. 소송이 좀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보험사업에 소유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니까 우리 산재 보험료는 누가 내느냐 이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전액 다 내야 되는 게 맞고 지금도 그렇게 내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낸다. 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산업재해 종류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고를 볼게요.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예를 들자면 출퇴근, 그 다음에 정수기 설치나 AS 하다가 정기점검이나 필터 교환하다가 영업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출장 업무를 하다가 근로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들, 그 다음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사고, 지정, 지구, 창고, 휴게실, 이 공간 안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다. 예를 들면 회사가 체육대회를 하겠대요. 그래서 예전에도 했었지만 우리 서비스 매니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방문 점검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식구니까 다 같이 회사가 주최한 체육대회에서 갑자기 누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도 산재가 다 돼요. 왜? 주체가 회사니까. 그러면 우리 회식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되죠. 업무의 연장이니까. 지국장이 총괄해야 네,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런 것들이 밝혀내면 사실 그런 것들도 다 산재 신청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요즘에 이슈가 되는 우리 방문점검 토지코닥 지구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하다 보니까 천국에 필터 놓는 창고들이 우후죽순 정리가 안 돼 있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내 키 높이보다 더 높이 쌓아놨어요. 그 무거운 필터를 내리기 위해서 나는 팔을 올려야 되고 하다가 떨어지면 내 발등을 찍을 수도 있어요. 이런 환경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산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시점, 예를 들면 점심 식사 중 이동안 발생한 사고, 요거는 뒤에서 사례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휴게 시간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 밖에 업무 관련 사고들을 저희가 흔히 업무상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업무상 질병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는 유형이 있는데 이건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그리고 뭐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이런 사고, 업무상의 사고와 같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일 많아요. 골병이 제일 많다라는 거죠. 노동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